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문이 아닌 질병의 문, 질문을 닫으러 출동한 울산대학교 병원 UUH 헌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제 모신 헌터스는 바로 이종민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진료를 맡고 계시는 누구신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종민 교수님. 뇌동맥류 헌터스로 불리고 있는 이종민 교수님과 함께 혼란스러운 질병의 문 한번 오늘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 발견부터 관리까지 이렇게 쭉 다뤄볼 텐데요. 저희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 좋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이 뇌동맥류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게 제가 그냥 단어적으로만 좀 이해를 해봤을 때는 뇌에도 동맥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신체에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제 뇌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 이제 뇌동맥입니다. 그래서 뇌도 이제 당연하게도 동맥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그 특정 부위에 동맥류가 잘 생기는데 이제 그걸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하고 뭐 터졌을 때는 파열성 뇌동맥류, 터지기 전에는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 이제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하게 됩니다. 이게 뇌동맥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무슨 종류 할 때 류자를 쓰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류는 아닌가요? 제가 한자는 조금 짧아가지고 제가 네. 그냥 기본 네. 약간 단순히 궁금했던 건 네네. 뇌동맥류 안에 어떤 다른 질병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건지 이게 뇌동맥류라는 단어가 뭔가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의 질병을 의미하는 건지 약간 요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하나의 질병군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동맥류의 형태를 가지고서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크기를 가지고서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생기는 뭐 동맥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리적인 형태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류의 기준은 되게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질병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뇌동맥류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PPT 준비하신 네, 그래서 오늘 PPT는 네. 뭐 지금 말씀 네, 먼저 한번 넘겨주시고. 드릴까요? 네. 네네. 준비 많이 오셨던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PPT 잘 보이실까요?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동맥류의 치료를 위한 개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 개두술이라 하면 머리를 연다라는 뜻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뇌가 있죠. 네. 좀 귀엽지 않나요? 예,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수님이 준비하신 네. 자료치고는 굉장히 귀여운.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는 항상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존해야 될 아주 그렇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특히 이 이미지에 좀 애착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직접 만드신 이미지인가요, 혹시? 이거는 이제 저기 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도움을 받으셨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과 달리 이제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개두술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런 개두술이 진짜 그런 공포스러운 것인지 아니면은 뭐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예. 그런 공포심을 조금 네. 제가 좀 잠재워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한번 네. 진행해 보시죠. 예. 저도 지금 겁이 나는데. 개두술. 네, 그래서 오. 이렇게 조금 살벌할 수도 있는 네,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하나 또 띄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뭔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 뭐랄까요, 여드름 난 느낌처럼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뇌 속 혈관의 한 부분이 약해지면서 이제 풍선처럼 불룩 튀어나온 상태를 이제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뇌동맥류는 사실은 이제 약물 치료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크게는 치료하는 거는 이제 클립 결찰술이라고 해서 개두술을 한다든지, 뭐 코일 색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시술을 한다든지 이제 두 가지의 치료법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클립 결찰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만나 보면은 주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시무시하고 머리를 열면 이제 뭐 수술을 하고 하면은 좀 괜찮은 뭐 장애가 남는 분들이 뭐 많았다 주변에. 그래서 머리 열고 수술하면은 안 좋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내지는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공포심이 있으신 것 네.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과는 다르게 왜 진짜로 위험한지를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개두술을 두렵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두술 단어 자체가 좀 무섭습니다. 아, 그렇죠. 머리를 열어야 한다라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사실은 외래에서는 클립 결찰술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머리를 그렇죠. 이제 열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뇌가 나 자신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뇌를 건드리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나는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뭐 철학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후유장애에 대한 막연하지만 큰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거는 논문인데 뭐 이거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뭐 여러 센터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수술의 결과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뭐 고위험군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환자로 나누었을 때 이제 요점은 그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환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이 있는 뇌졸중, 그러니까 후유장애, 네. 뭐 편마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뇌졸중이 생기는 게 뭐 0%고 이 내용이 그렇죠. 0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1.8%에서는 그런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미미한 이제, 증상. 네네, 네. 미미한 정도의 이제 그런 후유장애가 있었다라는 거고 고위험군에서는 1.5%에서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과연 1% 정도의 위험성인데 이것이 과연 무조건 무서워해야 될지에 대한 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면은 다른 영역에서는 1%는 거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환자들은 이게 1%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죠. 생각해봤을 때 머리를 연다는 표현이 주는 그냥 본능적인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 가방끈이 길진 않지만 이런 리바이어던의 이제 저자 토마스 홉스라는 분은 이제 인간은 고통보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술의 안정성과는 무관한 이제 상상에 의한 어떤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께서는. 지금 개두술 얘기만 들었을 때 저도 지금 그렇죠. 약간 요 명언처럼 와 정말 앞이 깜깜한 맞습니다. 그런 기분을 지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진짜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이 말이네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물론 이제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아주 어떠한 치료로도 힘든 그런 환자분들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두술이라는 거는 극도로 계획되고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야, 그 멋진 이미지를 하나 결론이고, 네.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이제 이런 전략, 그다음에 이제 손자병법 이런 병법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네. 이 수술이라는 게 계획하고 적을 잘 알고 네. 그런 수술을 한다, 치료를 하고 어떤 전투에 빗대서 항상 이렇게 설명해서 제가 한번 요것도 이제 우리 준비성이 AI를 교수님 준비성이 도움을 야. 빌어서 좀 제가 한번 이거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직접 이제 원하는 그림을 얻으시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얻어내신 그림이시죠? 예,
이게 프롬프트라 하면 좀 그렇고 이제 그냥 아니 지금 네. 보니까 이게 네. 수술하고 있는 모습과 네. 장군이 적진을 향해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운데 뇌를 놓고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보다 이제-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그림만 봤을 때 제가 네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네. 어떤 그 적진을 알고 네. 뭔가 적진을 꿰뚫고 보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쟁을 나가면 약간 아까 병법 말씀하셨지만 지피지기면 네. 백전백승이라고 약간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지금 네. 이미지를 실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게 죄송하지만 네, 아닌가요? 원문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게 하나 이제 배워봅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제 뭐냐면요. 네, 우리가 백전백승 100번 써서 다 이긴다는 게 아니고 네, 100번을 싸워서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수술이라는 게 100번 써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위태로운 상황을 피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더 약간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적진을 다 이렇게 파악하셔서 들어가시는지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손자병법을 보면 이제 1장이 뭐냐면 이제 전쟁은 국가의 대사고 네, 그래서 함부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첫 장의 첫 번째 이제 그런 이제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수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수술도 한 사람의 어떤 인생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건다고 할 수 다 있지 걸고 않습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네. 서전 칼잡이들은. 예, 네. 그래서 이제 오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5가지 중에 오사. 네, 중에 이제 땅지자죠. 그래서 네. 지형과 접근 경로. 그러니까 이제 전장을 잘 이해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수술에서 이제 빗대어 봤을 때는 사실 그 전쟁터는 이제 동맥류가 있는 그렇죠. 주변의 뇌. 구조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이제 많은 영상 기법들이 발달을 해서 사실은 한 2, 30년 전, 뭐 1, 2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CT, MRI, 뭐 혈관 조영술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이제 다양한 영상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전장을 혼이 꿰뚫고 시작하는 거죠.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혈관 조영술이라는 네. 그 혈관 조영술이라는 술은 어떤 검사일까요?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CT나 MRI는 네. 우리가 뭐 정맥을 통해서 조영제를 넣고 네, 이제 검사를 하는 거지만은 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에다 직접 조영제를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혈관을 자세하게 이제 재구성하고 하면서 좀 자세한 소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검사 중에서는 뇌혈관을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어구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승병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네. 해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이게 이제 저희 스승님의 말씀인데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네, 이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싸움을 거는 거고 패병 선전 이후 구승이다. 해서 지는 군대는 일단 싸움을 걸고 이기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칼잡이들은 네. 이미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계획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사진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는 거고 물론 당연히 어려운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이 방금 여쭤보신 뇌혈관 조영술이거든요. 요렇게 네. 검사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군요. 이제 이게 수술 전에 네. 이게 혈관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서 네. 이렇게 미리 사진을 준비를 한 겁니다. 수술 전에 머리 열기 전에. 열기 전에 이제 그 혈관들을 이렇게 좀 엑스레이로 보듯이 약간 그렇죠. 이렇게 쭉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제 오른쪽은 실제 머리를 열었을 때 사진이거든요. 어떠세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이런 혈관들의 주행 경로라든지. 예, 제가 이제 그 네. 한 10분 정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네. 지금 뇌동맥류가 약간 그 혈관이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네.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혈관 조영술 결과 네. 내에서 네. 지금 이 마우스로 제가 네, 한 네, 번만 네. 짚어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뇌동맥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혈관 조영술만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이제 조영제가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물감이 지나가는 자리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동맥류,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정도까지가 동맥류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머리를 열어보면 요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이쪽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동맥류가 아닌 부분, 아니어 보이는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혈관이. 그래서 이제 개도술의 장점은 실제 혈관 벽을 보고 네. 약한 부분도 다 같이 이제 좀 수술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런 전장을 이미 이제 지금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그렇죠. 해서 탐색을 이렇게 다 해놓은 그렇죠. 상태예요. 이제 싸우는 진영과 모든 이제 환경들을 눈앞에 이제 그려놓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이런 CT, 이건 CT거든요. 네. CT를 보면 지금 여기 부분이 동맥류인데 이 뒷부분에 뭔가 이렇게 좀 네. 이상한 뭔가 흐릿한 물결 같이 네. 이렇게 보이죠. 이게 네, 이제 네. 정맥입니다. 정맥인데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보는 시야의 반대편에 정맥이 딱 붙어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CT인 건데 여기 보면은 제 시야의 반대편에 이렇게 정맥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응. 이 부분이 이 부분 제가 마우스 한번 잡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부분이 네, 열었을 때 딱 이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돌발 상황도 웬만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술을 하려면 네. 뭐 절개를 하고 뭐 뼈를 얼만큼 열지도 우리가 오. 조금 미리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뼈를 열고 절개를 하고 뼈를 얼만큼 열지를 계획을 하고 동맥류가 그러면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지 어떤 아까 방금 보여드린 네네. CT나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클립이라는 건데 네. 동맥류를 이제 찝어서 네. 터지지 않도록 하는 기구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이 동맥류를 처리할 것인지까지 모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해를 돕는 네네. 사파가 굉장히 네.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렇죠. 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알파고와 대국을 예, 두는 우리 이제 이세돌 프로님. 네, 네. 뭐 이제 뭐라고 선수님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선수님이신가요? 네. 네. 이세돌님이 이제 사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를 예측을 하고 항상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쉽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아까 그 네. 이제 결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결찰을 클립으로 이렇게 결찰을 딱 하고 나면 네. 그대로 좀 이렇게 덮어두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제 놔두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저 클립은 이제 티타늄으로 구성이 되어서 네. 인체에 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MRI나 이제 뭐 그런 금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MRI 촬영이나 뭐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몸에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의 과정은 뭐 제가 말씀드린 피부 절개 그리고 뭐 뼈를 열고 네. 하는 부분은 방금 살짝 말씀을 드렸고 너무 세세하게 말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엄청 길게 또 일단 좀 설명을 해야 하니까. 네, 조금 이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막 박리를 해서 동맥류와 모혈관을 노출시키는 것이 이제 수술의 그 다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두부의 포장을 벗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부의 플라스틱 용기는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이제 그 플라스틱 그 용기를 이제 열게 되면 이렇게 비닐이 덮여 있는데 네. 이 비닐이 지주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제가 수술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야.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뭐랄까 살색이 이런 게 뇌고 뇌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수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늘로써 뭔가 하얀 막이 있습니다. 비닐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네. 가위로 막 자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비닐을 뜯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인가요? 네, 제가 수술한 영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현미경을 보면서 네. 뭐 뇌혈관이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네. 그래서 대부분은 손상이 거의 없고 손상이 있더라도 굉장히 대개는 경미한 어떤 미미한.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닐을 뜯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뇌를 정상적인 뇌를 막 파괴하거나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비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매경을 보면서 아주 정교하게 지금 네네. 절개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정교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네.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비닐을 다 뜯어내고 두부를 살짝 젖히면 여기 이렇게 뇌동맥류인가요? 동맥류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숨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부에서 비닐을 가위로 이제 잘라내면 두부와 이제 이런 두부 바깥쪽에 물이 있거든요. 네. 내척수액인데 그 사이 공간에 이렇게 혈관들이 있고 동맥류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동맥류. 아 그렇죠. 예. 직접 그리신 건가요? 이건 제가 그렸습니다. 아, 예, 좀 모자란 실력이지만 어떤 그 교재를 만드시는데 네.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지금 네. 한 20분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다 이제 깨우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이 아. 어떤 것인지와 수술 네. 방법 같은 것들을 아주 이제 대략적으로 네. 일단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해를 이해를 하셨다 보니까 다행이에요. 네, 제가 이해했으면 저는 네. 사칙연산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도 네네. 되는 제가 이해를 했으면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발 네. 네,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두부로 네. 예를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극도로 계획되고 통제된 상태에서 수술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든 전장이라는 게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뭐 돌발 상황도 있고 돌발 변수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을 보면 네. 이 장에 이제 작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은 이제 뭘 이제 강조하냐면 전쟁에서 보급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동맥류 치료의 수술에서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아까 그 제가 봤던 사진입니다.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혈류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 혈류 제가 화살표를 해놓은 네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동맥류를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적의 보급로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동맥류 수술은 이 적의 보급로를 끊는 거를 차단. 확보하는 거를 수술의 1원칙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있더라도 이 보급을 끊어버리면 네. 모든 이제 돌발 변수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수술의 사진이 다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급로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접근해서 보급로를 확인을 하고. 뭐 이 부분을 박리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더 보급로를 끊기 지금 보급로를 끊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여기 같아요. 보급로를 차단하시는 그렇죠. 장면인가요? 일시적으로 네. 보급로를 차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동맥류의 압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때에 이게 이제 폭탄인데 만약 이제 비유를 하자면 폭탄인데 폭탄을 이제 만지는 거죠. 보급로를 차단을 해놓고. 네네. 그래서 아이고 뒷부분에 이 혈관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주변부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왼쪽으로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살짝 젖혀서 어떻게 딱 붙어 있는 거를 네네. 보고 그다음 위쪽으로 해서 주변부를 살펴서 작은 혈관이 나가는지 이 여부들을 쭉 살피게 됩니다. 방금 한번 잡으셨던 게 혈관인가요? 제가 방금 네, 실핏줄 같은 게 보이던데. 그렇죠. 실핏줄을 이제 살살 걷어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뜨리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뇌혈관 수술을 종사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세밀한 과정이네요. 네네 이런 고도의 집중력이 또 요하는 그런 작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과정을 거쳐서 아무튼 보급로를 끊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터지지 않은 거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번 보여드릴 거는 뭐 터지는 장면을 제가 좀 담았는데 돌발인가요? 지금 보시면 보급로를 보급로 차단. 끊어주고 있죠. 네, 보급로 차단했습니다. 왼손으로 보급로를 차단을 시켜주고 보는데 이 터졌죠. 아, 근데 이제 사실 보급로를 이미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냥 출혈량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양만 딱 나왔네요. 그 밑에 이제 들어오는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혈량이 적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피를 살살 빨아내면서 터진 부분을 찾아서 클립으로 찝어가지고 터진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메꿔주나요? 수술을 그렇죠 마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급로 다시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부분에 혈류는 가야 되니까 네. 일시적인 차단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런 터졌을 때에도 이런 보급로를 차단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돌발 상황에도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정상으로 생각됐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혈관이 굉장히 빨갛죠. 네. 이거는 이제 혈관 조영술에서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측 그래서 못했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열면 이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급로를 딱 차단을 해놓고 네. 혈관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밀하게 컨트롤해서 클립으로 이렇게 결차를 해서 그런 미래의 후환까지 네. 없애는 거죠. 그래서 궤도술을 하면 이제 예방까지 이런 이렇게. 이제 덤으로 이렇게 숨어 있던 매복해 있던 적들도 네. 그 제가 이제 찾아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 끝나고 나면 환자분 사진인데 이렇게 절개의 원칙은 머리카락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네.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헤어라인 네,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납니다. 네. 티가 안 나게 되고 머리카락 다 안 깎고요. 네. 필요한 만큼 깎고 실밥 뽑으면은 이게 지금 수술하고 한 5일째 되는 사진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 실밥 거의 다 뽑고 가시는데 뭐 실밥을 안 뽑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나중에 외래에서 또 뽑아드리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뭐 머리를 다 깎아야 되고 네. 뭐 밖에 나다닐 수가 없고 네. 이런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미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다 많이 감안을 해주시네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네. 지금 영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일단 지금 사진을 보아하니 굉장히 개두했던 그 영역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네. 적은 것 같더라고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이제 사실은 적다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건 좀 주관적이지만 네. 저는 사실은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어떠한 돌발 변수에서 대응을 하는 거를 그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 조금 작은 뼈를 작게 연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작지는 않고 일단 표준적으로 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게 여는 기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작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되나요? 제가 한 요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네. 뭐 느끼기에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네네. 법한 것이 이제 이 네. 개두술 후에 네.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이제 당연히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고요. 네.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 미만에서는 심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1에서 3%에서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개 합병증이 없다면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평소에 건강 상태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은 한 3, 4일, 4, 5일 지나면 일상생활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빠르죠. 네,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면 실밥 다 뽑고요. 오. 그래서 그러면 그 뼈도 붙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뼈가 붙는 뼈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이 뼈를 고정시키는 기구들을 쓰거든요. 네. 쓰는데 통상적으로 뼈가 붙으려면 한 8주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8주에서 한 거기는 12주 진짜- 정도가 걸리는데 되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거든요. 네. 뭐 플레이트와 스크류, 뭐 나사못 아주 작은 나사못을 사용해서 고정을 하는데 그래서 뼈가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뭐 이게 덜렁거린다든지 그런 불편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맞습니다. 뼈가 유합되기 전에는 조금 이제 아주 강한 외부 충격. 그렇다고 막 박치기를 아하.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박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헤딩 뭐 축구를 많이 하신다. 네. 헤딩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조금 삼가시고 그렇죠. 뭐 헤딩 대신에 네. 뭐 트래핑을 해서 뭐 좀 처리를 한다든지 사실 그런 개두술 게 좋을 것 하셨던 같아요. 분이 축구를 하는데 헤딩을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근데 이제 또 여기를 그래도 네. 한번 수술한 이력이 있는데 헤딩까지는 라이프 좀 어려울 것 스타일은
또 다양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차 문 열고 타다가 조금 이렇게 부딪힐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그런 거 좀 조심해 그 주셔야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돼요.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아요. 거 좀 준비를.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병원 전경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고, 네, 전경이 네. 정말 사진이 예쁘네요. 이것도 혹시 네. 우리 인공지능에게 부탁한 사진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만든 사진은 아니어서 제가 네. 정확하게 진위는 잘 우리 모르겠지만 홍보팀에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예쁩니다. 병원이 네.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증축도 하고 할 예정이라고 오,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조감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저희 병원 지금 현재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있습니다. 네, 뭐 저희 병원 울산에 있고, 울산에 이제 대학병원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저희 병원의 미션이 이제 모든 인간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행복한 생활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있다라는 것이 저희 병원 미션입니다.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런 미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 병원을 좀 홍보를 하자면 네. 이게 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네. 제가 조사의 주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다음에 경제 뭐 환자 시민연합회라고 하는 이제 뭐 어쨌거나 해서 그런 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나왔네요. 그렇죠. 사망비와 뭐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율, 뭐 진료비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네, 네. 저희 병원이 보면 사망비가 낮고 비급여율이 낮다. 그런 이제 그런 병원 7개 중에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같은 건데요. 그걸 네,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프로 만든 건데 이런 파란색에 있는 병원이 바로 좀 이제 사망비가 낮고 비급여율이 굿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굿. 좋은 병원이라고 이제 된 거에 저희 병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 네. 뭐 우리 저희 병원에 많은 뭐 선생님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네, 네.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우. 그거는 이제 저희 신경외과에서 같이 단체 네, 사진까지. 저와 또 우리 신경외과에 이렇게 업무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외국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치했는데 조금 피곤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개도술 클릭 결절술 오늘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극도로 계획되고 통제되어 있는 차분한 수술입니다. 네, 네. 목이 넓고 복잡한 동맥류 치료에서 특히 재발과 관련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네. 수술 이후에 이제 뭐 스텐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스텐트라 하면 어떤 혈관 걸까요? 안으로 치료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혈관 안에 심어지는 스텐트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별도의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두술 클릭 결찰술의 장점은 치료 이후에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네. 병원에 좀 덜 덜 와도 와도 된다.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를 좀 크게 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병원에 덜 와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환자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의사이긴 하지만 네, 네. 환자분이 안 올 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다시 안 보는 것이 저의 제일 큰 낙이라고. 아까 미션 말씀해 네,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 덜 보는 것이 목적인데 네. 그래서 말씀드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미션에 좀 부합하는 치료가 아닐까. 맞습니다. 해서 병원에 덜 와도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전국 곳곳에서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활동하시는 우리 외과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개두술과 클릭 네. 결찰술까지 이렇게 네. 겁을 많이 안 먹으셔도 된다라고 네. 우리 이종민 교수님께서 네, 네. 30분 동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까 저희 초반에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궁금한 것들을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30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네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네네.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 많이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지금. 네. 제가 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파열성 뇌동맥류 수술을 했는데 뇌동맥류 수술하고 나서 뇌랑 몸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도 하고 뭐 유산소 운동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추천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파열성 뇌동맥류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위험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인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들이 고혈압, 그다음에 파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흡연. 이제 이 정도가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흡연, 그다음에 음주 뭐.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음주 이런 말 하면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특히 아저씨들이랑 오신 그 사모님들 네.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저도 술을 먹는 입장에서 네. 술은 조금 먹어도 됩니다. 그 조금의 그 양이 참 정량적으로 정하기가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정하기는 참 네,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또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과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개인의 기준으로 예, 봤을 예. 때 적정한 주량이 있는데 주량을 넘지 않는 네. 적정한 음주는 파열을 이제 뭐 크게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네. 연구들이 있는데 소주 한 잔 정도. 그런 이제 그 그런 건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파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네. 예, 음식과 그렇죠. 이제 운동. 그런 위험인자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음식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뭐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탄수화물이 그렇죠. 이제 단당류의 어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는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식단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뇌동맥류만을 위한 식단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동맥 안에도 어차피 혈액이 이렇게 계속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혈관 관리나 혈액 관리에 도움되는 음식들이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습니다. 멀리하고. 그래서 이제 단당류가 포함된 이제 그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혈관 탄성과도 굉장히 큰 많은 역할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산 섭취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좋은 지방산들이 있잖아요. 뭐 올리브유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섭취를 하고 뭐 약간 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은 그렇습니다. 음식은 그렇고 운동도 따로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될 네. 것 같은데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이 이제 결국에는 뭐 혈압 조절, 원만한 혈압 조절과 체중 조절에 연관이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고 통상 뭐 주에 한 2, 3회 정도, 그다음에 약간 숨이 찬 정도의 한 30분 정도의 운동이 네. 사실은 유산소 본질적인 유산소의 목적과는 굉장히 부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뛰고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좋지 효과는 않다라는 좋지 않다.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들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전문가분들이 또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네. 다음 한번 읽어보면 이제 또 똑같은 파열성 뇌동맥류입니다. 수술 마치셨는데 혈관 연축 증세가 좀 있으시다라는 이 사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혈관 연축을 계속 치료할 수 있는지 현재 뭐 고통에 대한 반응이나 의식을 찾아가는 중인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길게 좀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혈관 연축이라는 게 이제 혈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제 쪼그라드는 혈관이 수축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게 정확한 왜 생기는지 그리고 뭐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질문이 어. 저희 그 혈관 연축을 계속 치료할 수 있는지 현재 몸을 뒤척이시거나 고통에 대한 반응이 좀 그래서 궁금합니다. 혈관 연축이 보통 한 2주 이내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증세에 따라서 뭐 뇌경색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혈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협착이 어느 정도로 왔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리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혈관 연축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뇌경색의 발병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경색의 발병 여부는 네, 처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의식이 없고 가끔 이제 눈을 약하게 뜨지만 고통에 강하게 반응하신다는 걸 보면 아마 초기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열된 동맥류는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터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예 다른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하신 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일단 의료진이 약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고 하고 저 혈관 연축을 최대한 방지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아마 네네.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료진들을 좀 믿으시고 일단 그 급성기를 지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또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파열성 뇌동맥류 질문인데요. 코일 색전술 받았는데 뭐 거의 없다지만 만약 코일이 조금 풀려가지고 빠졌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뭐 가령 고개를 돌릴 때 시술 받은 머리 쪽이 찌릿하다거나 당기는 통증이 있다든지, 뭔가 귀 안에 종종 쑤시는 통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그런 통증이 간혹 있으시다는데 시술 받으신 지 10년이 좀 지났고 조금 안 됐고 네.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신데요. 약간 좀 불안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좀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코일이 풀려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머리 안에 코일이 있고 하면 이제 저런 게 조금 걱정되실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개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제가 네. 답변을 드리면 코일 시술을 할 때 제일 핵심은 들어간 코일들이 서로 잘 얽혀가지고 네. 풀리지 않고 혈류를 완전히 잘 차단하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간 코일들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잘 빠지지 않고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고 고개를 돌릴 때 이제 시술 받은 쪽이 찌릿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고개를 돌릴 때 혈관이 움직이는 범위는 이제 뇌 안쪽은 아니고요. 바깥쪽이거든요. 뇌동맥류 색전술을 받았다면 아마 머리 안쪽일 건데 저건 고개를 돌린다고 혈관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코일과는 크게 무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코일이나 스텐트를 하고 나서 네. 시술 후에 갑자기 없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한두 달 이내에는 거의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아마 시술 받으신 코일 색전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 응원한다라는 댓글이 좀 종종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네, 잘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교수님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뭐 약간 지인분이 아니신가. 네. 오늘 내용 중에 재미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부끄러워가지고 비밀로 하고 이게 시켰는데 네,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뇌 MRA를 같이 촬영했어요. 결과들을 때 이제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면서 혈관이 부어올라서 안구신경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라는데 무섭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개두술이라는 걸로 하는 건지, 뭐 약간 뭐 마르판 증후군도 같이 있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약간 진단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조언이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저희 교수님? 이제 저기 뇌동맥류의 대부분은 한 7, 80%는 원인이 없거든요. 원인이 없이 이제 생기는 특발성이라고 우리를 이제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전히 다 뭐 된 것도 아니고 그 질환과 연관성을 100% 다 규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드릴 땐 그렇게 드리는데 근데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다낭성 신질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말판 증후군도 이게 결체 조직 질환으로서 이제 동맥류를 좀 잘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시신경을 누르는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아마 강한 관련성이 의심이 되고 동맥류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은 드는데 이게 제가 지금 뭐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단순히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의심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구 신경을 누른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지금 발현이 되는지를 알기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봐서는 힘든데 네. 안구 신경을 누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크기가 커졌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 받아 보시고 치료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개두술하는 방법도 있고 혈관 안으로 시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만약에 동맥류가 시신경을 강하게 눌려서
증상이 있다면 개두술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나이나 전신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진료를 보시고 거기 의견을 한번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불치의 병이 아니고 치료 가능한 병이고 충분히 우리가 네. 매니저블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뭐 불치의 병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마 네. 뭐 말기암이라든지 네, 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어떤 설명을 들으시고 네, 네.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또 나아지실 수 잘 있는. 치료되고 네. 어떻게 보면 완치까지도 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네.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개두술에 네, 네. 대한 어떤 그 두려움도 좀 없어지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불량 아줌마님께서 어머머 우리 엄마 수술해주신 선생님이시네. 너무 친절하시던데 해주셨고요. 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이것도 이렇게 글쎄요, 네. 불량 아주머니는 지금 불량 아줌마. 네, 네. 아무튼 아까 이제 막 감사합니다. 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거 보시면서 네네.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뇌에 비닐이 있었네요. 뭐 이런 리액션도 해주셨고, 아, 네, 네.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살 남성입니다. 추운 날 밖에 나가면 약간 구름 위를 둥둥 걷는 느낌이 나는데 뇌혈관 문제라고 봐야 하나요? 귀마개 모자 쓰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또 달아주셨어요. 뭐 이렇게 약간 주관적인 네. 소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저희가 이것만을 봤을 때 뭔가 의심할 수 있는 게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약간 전조 증상으로 봤을 때. 동맥류를 의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음, 저러한 증상들은 글쎄요, 이게 제가 또 추가적인 뭐 정보, 이 진료를 여기서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사실은 여러 신경학적 소견들을 좀 종합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동맥류의 증상으로서 저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부위의 동맥류가 크기가 커서 뇌관을 누른다든지 이러면 생길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추운 겨울날에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되게 이제 추운 겨울날에 저런 증상이 생긴다면 아마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말초 이제 신경 쪽에 어떤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정확한 뭐 신경과 내지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네. 정말 깨알 같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아까 저희 그 뇌동맥류 수술할 때 그 클립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해외 갈 때 공항 검색대에서 걸릴 일은 없나요? 라고 지금 여쭤봐 주셨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한번 아니, 근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요 네. 관련해가지고 좀 공항 검색대에서 이제 우리가 네, 그쵸. 근데 이거 이제 그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금속을 디텍션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저 이거 처음 듣는 질문인데. 저도 이 질문을 보고 네. 요거 정말 궁금할 법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네요. 예, 이건 제가 좀 잘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 안경도 티타늄인데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경 근데 뭐 안경에다 대진 않으니까 사실 뭐 그 잘은 이제 일단 모르겠는데. 검색대를 지나잖아요, 저희가. 예. 거기 뭐 그냥 지나고 나면 또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긴 하던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추정이라서. 안 네. 걸리는 걸로 저희 제작진 분께서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네네. 이 결찰수를 설명하실 때 네. 클립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공항 검색대도 안 걸린다. 걸린다. 이 말씀을 하나 오늘 더 첨언을 해서 저희 제가- 환자분들께 네, 제가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의 30%는 이제 우리 교수님 멋있습니다. 뭐 소주가 나을까요? 소주가 나을까요? 맥주가 나을까요? 또 예, 적혀 있고.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당연히 드리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드리는데 말씀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증류주냐 뭐 발효주냐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네. 댓글은 정말 재밌는 댓글과 아주 유용한 댓글들 많이 올라왔고요. 네. 대부분 이제 뭐 교수님 잘생기셨다는 내용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 다 50분 다 됐습니다. 너무 네. 짧네요, 진짜. 짧죠. 지금 네. 강의를 30분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 소통이 20분밖에 안 돼서 아. 좀 많은 얘기를 해보고 네. 싶었는데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뇌동맥류 헌터스 우리 이종민 교수님과 함께 혼란스러운 질병의 문 뇌동맥류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닫아봤습니다. 네.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혼란스러운 문이 좀 잘 닫혔나요? 어떻게 혼란스러운 문 말고 저희 질병의 문을 닫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닫힐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네. 개두술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을 네. 싹 이렇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저도 또 되게 신선한 내용도 있고 네.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한 번씩 그 네. 라이브 켜셔서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아이디로 예,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네, 알찬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병의 문을 닫아라. UUH 헌터스.